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이거 슬슬 불안하다. 이거 이제 광주 타임 왔다. 그러니까. 근데 광주가 하는 플레이 자체가 그 타임이 올 수밖에 없게끔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축구를 해요. 네. 근데 이거 보는 관중 입장에서는 진짜 재밌죠. 극장골 터지고. 근데 광주가 이번 시즌 이런 경기들에서 어떻게든 승점 3점만 가져가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잃어버린 승점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광주가 이 스타일을 만약에 못 바꾼다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쥐가 올라왔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허율이 나가고 김경재까지 들어온 이 시점에서 왜 계속 공격을 하냐는 거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너무 아쉬워. 한 골을 정말 힘들게 넣었는데 링가드가 정말 좋은 공들을 어시스트성 볼들을 많이 넣어줬는데 아쉽게도 뭐 일류첸코나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크로스도 못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런 좋은 스루 패스도 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어쨌든 링가드가 오늘 기록상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포항 대 서울이 오늘 2대2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링가드가 처음으로 풀타임 활약을 했고 오늘은 허용준 선수도 포항에서 은근히 오래 뛰었어요. 한 87분까지 뛰다가 교체 아웃이 됐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가장 재밌었던 포인트 중 하나는 어쨌든 서울이 링가드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득점이 되지 않자마자 반대로 허용준 쪽에서 기회가 나면서 그거 최준 선수가 공을 그냥 걷어냈어야 되는 장면에서 좀 지키려고 하는 플레이, 안일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던 걸 허용준이 낚아채면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태석에 이제 온골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일류첸코가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동점으로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허용준이 PK를 만들면서 백종범의 또 다른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좀 빨리 나와서 덮치던지 걷어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판단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서 허용준 선수를 걸어 넘어뜨렸고 거기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왔죠. PK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누가 찰까 궁금했었는데 오베르단이 이제 다가갔어요. 전남 키커였죠. 키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베르단이 차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허용준이 약간 오케이 인정한다. 뭐 키커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호재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봤죠. 거기서부터 약간 뭔가 분위기가 쌓였었어요. 약간 좀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베르단까지는 그래 오케이인데 이제 벤치에서 이호재 선수가 어떻게든 보면 스트라이커기도 하고 조르지가 다치면 이호재를 써야 되는 이 시점에서 벤치에는 이제 이호재 선수한테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페널티킥 기회를 준 것 같은데 허용준 선수는 이제 본인이 만들었고 어떻게 본인도 공격수라서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오베르단이 아닌 이호재한테 뺏겼다라는 거에 조금 많이 그냥 좀 아쉬움이죠. 서운하고 아쉬움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뭐 이호재 선수 득점으로 연결시켰고요. 근데 득점하자마자 바로 이제 킥오프 되고 진행된 볼이 또 임상현 선수가 빠르게 또 동점골을 넣으면서 어쨌든 2대2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너무 템포가 빨라서 저는 보면서 재밌다. 그리고 아까 뭐 전반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오늘 경기 이기진 못했지만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짜임새 있는 이 패스게임 플레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윙백들 최준 선수나 이런 선수, 이태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쭉쭉 올라가주면서 정말 상대 측면을 잘 공략하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포항이 전반전에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고 좀 많이 내려앉은 게 좀 저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반전을 그렇게 끝냈으면 괜찮았는데 11명 되는 선수가 다 중앙선 아래쪽까지 내려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공을 뺏었을 때 공격을 못 갔다. 근데 포항 입장에서도 오늘 좀 아쉬운 경기이긴 한 게 신강훈 선수한테 그 이승준 선수가 태클을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레드로 봤거든. K리그에서 종종 그런 걸 레드 많이 줘. 근데 나는 그걸 레드로 봤는데 그게 옐로카드밖에 안 나왔고 그것 때문에 부상으로 신강훈을 잃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물론 조르지가 나가고 이호재가 이제 들어와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조르지도 또 뭔가 부상으로 잃었고 그다음에 김종호도 지금 6주에서 8주 정도로 종아리인가 어디가 아파서 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항이 오늘 좀 운도 안 따라준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지. 근데 뭐 그럼에도 어쨌든 승점 1점이라도 따갔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뭐 포항이 이번 시즌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냥 포항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이제 울산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오는 이제 울산전에 포항이 울산을 이겨내면은 저는 진짜 이번 시즌 우승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울산을 만약에 못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도 어떻게 보면 울산이 또 우승을 하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링가드 활약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어이가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링가드가 전반전에 들어와서 그 경기 뛸 때 번뜩이면
오늘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링가드가 정말 좋은 공들을 어시스트성 볼들을 많이 넣어줬는데 아쉽게도 뭐 일류첸코나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크로스도 못 받아먹고 그다음에 그런 좋은 스루 패스도 득점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어쨌든 링가드가 오늘 기록상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링가드가 보여줬던 번뜩임 하나만큼은 오늘도 확실히 왜 링가드가 링가드인지 좀 보여준 것 같다. 네. 저도 오늘 전반전 기준으로는 링가드가 왜 다른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 네. 근데 후반전이 되고 나서는 이제 컨디션도 올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뛰긴 것도 맞는데 후반전에는 그냥 서울의 한 명의 선수 같았어. 근데 지치기도 하고 볼도 많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수비가 남아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링가드가 이 서울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링가드 그래도 한 80분대 빼줄 줄 알았는데 이제 김기동 감독이 본격적으로 링가드를 좀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90분을 주면서 다음 경기에 또 90분을 뛰키게 만들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제는 링가드가 좀 터지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포항과 서울의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이랑 광주가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가 났죠. 네.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는 솔직히 광주 경기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오늘 김한길이 만들어낸 찬스라든가 아까 정종에게 갔던 찬스라든가 계속해서 찬스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 팀이 진짜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것도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PK가 주어지게 되면서 90분에 무고사의 득점으로 경기를 또 비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요 골 먹는 장면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느낀 게 이게 광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계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 이 시간대 계속해서 이렇게 턴오버 나오고 롱볼 붙이고 막 프리킥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왠지 먹을 것 같다. 그쵸. 저희가 계속 경기 중에 정지영 선수가 막 카운터 어택 상황 때마다 저걸 왜 자꾸 치고 나가지? 저걸 왜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하지라는 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격하러 가서 결국에는 슈팅을 차서 밖으로 나가면은 인천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인천은 계속해서 그걸 원했던 거고 근데 광주는 반대로 본인들이 1대0 리드를 지키고 있고 남은 시간이 10분도 거의 안 남은 상황에서도 그 이정효 감독님의 어떤 이 색깔인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광주가 이번 시즌 내내 보면은 승리를 하고 있는 경기들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가서 턴오버를 주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좀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이거는 감독 탓이라고 봐. 지켜야죠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몰라 맞아 정정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이 광주 스쿼드를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는 팀이야 못 넣는 팀이야 못 넣는 팀이죠. 못 넣는 팀이고 아까 정지용이 왼쪽 사이드에서 한번 혼자 치고 나갈 때도 그냥 사이드로 가져가면 적어도 거기서 등딱을 하고 코너킥을 얻어내고 시간을 끌면서 그냥 시간을 태우면서 인천이 공을 다시 뺏고 싶어서 이제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면서 막 걷어차고 이런 장면들을 유도해내면서 계속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 근데 정종훈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골을 못 넣는 선수들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더 그런 거를 오더해야 되고 감독 입장에서 아 얘들아 지금은 좀 더 지키자. 우리 일단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왜 90 몇 분 동안 좋은 축구 보여줬잖아. 그럼 마지막 5분 7분 좀 지키는 축구하고 시간 끄는 축구한다고 그 축구가 평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계속 공격을 외친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서 골이 안 들어가고 이럴 때 이정호 감독님이 막 아까 자켓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근데 이거는 감독이 나는 포스트코글랑 되게 비슷한 유형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포스트게 축구를 보면 울버햄튼전에서 경기 80몇 분 동안 잘했어. 그래놓고 그냥 이거 좀 수비적으로 하면 1대0으로 끝나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계속 공격적으로 가다가 2대1로 역전당하는 게 2번이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광주가 계속 경기들 이렇게 지는 경기들 보면 오늘은 물론 비겼지만 이건 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 그렇죠. 그냥 그 패턴이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반대인 게 엄지성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후반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시간을 약간 끌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그냥 무리해서 전진 드리블 하기보다는 천천히 공 갖고 있다가 상대 부스트가 기다렸다가 공 뿌리고 또 뒤로 빼라고 지시하고. 근데 아까 그 정지용 선수가 슈팅 차서 홈런 찼을 때 문도근님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슈팅을 저렇게밖에 못 때린 거에 이정효 감독님이 화가 났다.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지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안 나가는 거를 봤을 때 정지용이 그렇게 치고 나간 것부터 이미 화가 난 게 아닐까. 이정효 감독은 서울 경기도 그렇고 네. 94분에도
애들한테 올라가서 골 넣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골 넣었잖아.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그게 안 바뀌었어. 왜냐면은 후반전 보면 정지용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높은 위치까지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럼 못 올라간 거지, 지쳐서. 정지용은 교체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정지용은 오른쪽도 빠르기 때문에 네. 가브리엘은 올라갔어. 근데 거의 화면에서는 정지용 선수 혼자만 보일 때가 꽤 워낙 많아서. 빠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전개가 되거나 가운데서 싸움이 이어진 다음에 정지용 출발하는 거 보고 볼이 들어간 거고 거기서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지용이 그냥 그걸 못 넣은 거에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슈팅을 유슈팅도 못한 거에 나는 화가 났다고 봐. 그런 유형의 감독이잖아. 지금까지 이정효 감독님이 보여준 스타일이. 그래서 나는 못 넣은 거에 화를 냈지 뭐 뒤에서 못 따라 올라갔다고 해 화를 낸 거 같지는 않고 근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거기서 공격을 굳이 왜 하냐는 거야. 광주가 치고 나가고 있을 때 정종이 그 슈팅 찬스 나올 때 옆에 한 명이 오버래핑 들고 있었거든. 정호연. 그럼 그걸 정호연 줘서 정호연이 그냥 사이드로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오버래핑 나가는 것 자체도 이상한 짓이야. 아니, 그렇기도 하지. 이기고 있는데 거기 도대체 왜 가는 건데 오버래핑 하러. 그치 미드필더인데. 뒤에서 그냥 서포팅 해주고 공 다시 뒤로 빼서 돌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상대를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인데 나는 거기서 두 명이 골 넣겠다고 그 달려가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이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 그 불길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포항이랑 서울 경기가 점점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천 경기를 같이 봤으니까 이쪽을 더 많이 봤잖아 마지막에.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이거 슬슬 불안하다. 이거 이제 광주 타임 왔다. 그러니까. 근데 광주가 하는 플레이 자체가 그 타임이 올 수밖에 없게끔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축구를 해요. 네. 근데 이거 보는 관중 입장에서는 진짜 재밌죠. 극장골 터지고. 근데 광주가 이번 시즌 이런 경기들에서 어떻게든 승점 3점만 가져가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잃어버린 승점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광주가 이 스타일을 만약에 못 바꾼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광주라는 팀은 제가 최근 몇 경기들을 봤을 때 득점력이 나쁜 팀은 아닌데 한 골차 승부를 두 골차, 세 골차로 완벽하게 울산 현대나 이런 팀들처럼 가져가면서 여유 있게 널널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골을 넣었을 때 그 한 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팀 중 하나예요. 근데 너무 광주는 두 골, 세 골로 달아나는 축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나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정훈 감독님의 잘못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정훈 감독님이 나빴다라는 게 아니잖아. 대단한 감독님이시고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시지만 이 승점 못 딴 거 특히 오늘 경기가 난 더 그런 것 같아. 오늘 경기 승점 못 딴 건 이정훈 감독 탓이 너무나도 크다. 골을 못 넣는 정지용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그 선수를 쓴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지용을 보면서 저기까지 가서 골 넣을까라는 기대가 안 하잖아요. 사이드로 갔으면 좋겠다지. 정지용이 빠르니까 사이드로 가서 등 딱 하고 공 지키면 거기서 30초, 거기서 50초, 거기서 1분 하면 이제 인천 선수들은 뒷방이 돼요. 막 짜증나요. 그러면 안 찰 것도 걷어차가지고 또 프리킥 나오고. 그럼 프리킥 나오면 올린 척하면서 가브리엘 줘가지고 가브리엘 거기서 엉덩이로 이렇게 비비면 2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을 끝낼 수 있었던 거를 계속 공격 우리 한 골 더 넣어야 돼. 공격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천이 더 빨리 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대가 됐고 무고사가 위에 있고 예를 들어 교체해서 천성훈 들어가고 이렇게 키 큰 선수들의 마지막에 또 인천 입장에서는 인천 팬들이 그렇게 원하던 진호 형님 신진호가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신진호가 복귀하면서 계속해서 프리킥이 나거나 애매한 자리에 있을 때 올려주는 그 크로스의 질이 다른데 그런 질이 있는 상태에서도 허율도 어쨌든 간에 좀 지쳐가지고 쥐가 올라왔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허율이 나가고 김경재까지 들어온 이 시점에서 왜 계속 공격을 하냐는 거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너무 아쉬워. 한 골을 정말 힘들게 넣었는데 반대로 뭐 인천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인천은 확실히 끈끈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선수가 뛰던 누가 뛰던 솔직히 스쿼드 자체도 얇은 팀은 절대 아니지만 최근에 뭐 이게 관중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그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오늘 경기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결국에는 1대1 무승부 가져가면서 승점 1점을 또 귀중하게 따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조성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천성호 선수를 넣으면서 무고사랑 천성훈의 이 트윈타워를 가동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또 핸드볼로 의한 또 파울에 의한 페널티킥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인천은 정말 끈끈한 팀이다. 이제 거기에다가 신진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하반기가 되면은 인천은 좀 더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어떻게 보면 인천은 좀 끈끈하게 계속해서 싸우면서 상위 스플릿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 보고 수비 축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토트넘 때도 제가 이 얘기했다가 막 왜 포스텍한테 수비 축구하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수비 축구하라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축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남은 시간이 막 10분
이렇게 15분 이렇게 남았을 때는 충분히 그거는 수비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비적으로 하라는 게 다 내려앉는 것만이 수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공을 갖고 있을 때 무리하게 상대한테 공격 권한을 넘겨주는 드리블이나 패스를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게 한 번씩 가고 딱 우리 딱 정비해서 내려앉았고. 근데 이정효 감독님은 그냥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상관없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게 결국엔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근데 그 도중에도 참 대단한 게 광주가 14경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네. 승점은 16점이에요. 7입니다. 잘 싸우고 있죠. 근데 뭐 서울도 16점이고 전북은 14점이고 해서 이제 한두 경기 차이로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순위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두 경기 다 너무 재밌었죠. 네. 제가 두 경기 다 재밌었고 아까 제가 울산 경기도 했는데 울산 경기도 재밌었고 네. 요즘 K리그가 확실히 재밌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축구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래서 K리그 많은 분들 또 관람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또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1시. 이따 있는 맨더비랑 네. 그다음에 새벽 4시에 있는 코프 드 프랑스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